우리는 모두 미스터리하게 커넥터들이 스스로 번식하는 것 같은 전기뱀의 둥지처럼 보이는 케이블 서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타원형 포트 하나가 이 천년된 혼란을 끝내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바로 USB-C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케이블이 아닙니다. 거물들을 굴복하게 만든 표준입니다. 영상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커넥터가 역사상 그 어떤 케이블도 해내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비밀을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해봅시다. 포트의 암흑기, 각 주변 기기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던 시절. USB-C의 기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어른들은 잊고 싶어 할 어두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용 컴퓨터가 우아하고 통합된 장치가 아니라 성격 나쁜 엔지니어가 설계한 것 같은 상자, 케이블, 커넥터들의 혼란스러운 수집품이었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의 뒷면을 돌아보았다면 그 풍경은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우스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여러 개의 핀이 있는 크고 긴 직렬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프린터 전용인 더 넓고 큰 구멍이 있는 병렬 포트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키보드용과 마우스용인 초록색과 보라색의 둥근 두 개의 PS2 커넥터가 있었는데 만약 이를 혼동하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만을 위한 세 줄의 구멍이 있는 파란색 커넥터인 VGA 포트가 있었습니다. 조이스틱을 연결하기 위한 넓은 입구인 게임 포트, 비디오용 파이어 와이어, 외부 하드 드라이브용 SCS는 고유의 번호 체계와 터미네이터, 그리고 오컬트 과학 석사 학위가 필요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트들 중 어떤 것도 다른 것과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프린터 포트에 연결할 수 없었고 키보드를 모니터 포트에 연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각 주변 기기는 자신만의 언어로 말했고 자신만의 커넥터를 요구했으며 더 나쁜 것은 대부분 새로운 것을 연결할 때마다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는 말은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오히려 플러그 앤드 플레이에 가까웠습니다. 연결하고 작동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혼란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 표준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회사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파이의 자신의 조각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적대적인 생태계였으며 간단한 프린터 하나를 설치하는데 설정, 드라이버, 재부팅 사이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변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한 구원자, USB의 탄생. 90년대 후반 7개의 거대 기술 기업 그룹이 이제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컴팩 디지털 기업 코퍼레이션,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NEC, 그리고 노텔은 야심찬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다른 모든 표준을 죽일 보편적인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 USB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혁명적인 만큼 간단했습니다. 모든 주변 기기를 위한 단 하나의 커넥터, 재부팅 없이 작동하고 저렴하며 플러그 없이도 작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1996년에 첫 번째 USB 제품들이 출시되었지만 USB가 진정으로 대중화된 것은 1998년 애플의 아이맥과 함께였습니다. 애플은 대담한 움직임으로 컴퓨터에서 모든 오래된 포트를 제거하고 단 2개의 USB 커넥터만 남겼습니다. 업계는 불평했고 사용자들도 불평했지만 결국 모두가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커넥터는 USB 유형 A였습니다. 그 평평한 직사각형은 단순해 보였지만 저주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법처럼 세 번째 시도에서 딱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려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견고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러 비대칭 커넥터를 설계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작은 보편적 좌절감이었습니다. 한동안 USB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외부, 하드 드라이브, 웹캠을 위한 단 하나의 케이블. 혼란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치들이 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커넥터의 전염병, 미니, 마이크로, 그리고 혼돈의 귀환. USB 유형 A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완벽했습니다. 크고 튼튼하며 잡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첫 번째 휴대전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을 때 그 거대한 커넥터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더 작은 것, 훨씬 더 작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조각화의 두 번째 시대, 즉 변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카메라와 일부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서 대중화된 더 작지만 여전히 튼튼한 커넥터인 USB 미니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계속해서 더 얇아졌고, 그래서 수년 동안 안드로이드 모바일 충전에 사실상 표준이 된 더 작은 USB 마이크로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연결이 필요했던 프린터들은 뭉툭한 루빅스 큐브처럼 생긴 그 정사각형 커넥터인 USB 유형 B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서 사용된 외계인 얼굴처럼 생긴 두 개의 다리가 있는 기형물인 USB 마이크로 B가 나타났습니다.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우리는 단일 표준에서 호환되지 않는 커넥터들의 알파벳 숲으로 넘어갔습니다. USB-A, USB-B, USB Mini A, USB Mini B, USB 마이크로 A, USB 마이크로 B. 모두 데이터와 에너지를 전송한다는 동일한 기본 기능을 수행했지만 어느 것도 서로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범용 케이블의 꿈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혼란 속에 빠졌고 이제 케이블은 더 작아지고 구별하기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업계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진저리가 났고 전자 폐기물은 쌓여갔으며 새로운 장치마다 악몽의 또 다른 커넥터를 추가할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시 설계도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커넥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하나를 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죽일 바로 그것 말입니다. 24핀의 마법 괴물의 해부학. USB-C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클래식 USB인 유형 A는 내부에 단 4개의 핀만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전원 공급용인 양극과 음극이었습니다. 다른 2개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이었습니다. 4개의 핀, 4개의 기능. 그것은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했습니다. 반면 USB-C는 완전히 다른 괴물입니다.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그 작은 타원형 커넥터 안에 엔지니어들은 24개의 핀을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24개의 아주 작은 전기 접점들이 각자 특정 기능을 가지고 완벽한 동기화 속에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USB-C 케이블을 잡을 때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대칭입니다. 핀들이 상단과 하단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든 항상 들어갑니다. 케이블은 어느 방향인지 전자적으로 감지하고 연결을 즉석에서 재구성하여 작동하게 합니다. 단순한 편의성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전자공학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24개의 핀이 단지 대칭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은 USB-C가 얼터너티브 모드라고 불리는 기능 덕분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여분의 핀들은 고화질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즉석에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바로 그 케이블이 모니터에 연결되면 4K 품질의 HDMI 또는 디스플레이 포트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고충실도 오디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를 엄청난 속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컴퓨터의 단 하나의 포트가 배터리 충전, 외부 모니터 연결, 하드 드라이브와의 데이터 동기화, 그리고 헤드폰 연결을 단순한 허브 하나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더즌의 서로 다른 커넥터가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작은 타원 안에 들어갑니다. 에너지 혁명, 케이블 하나가 어떻게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가? 하지만 진정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꾼 초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운반하는 능력입니다. 오래된 USB 포트들은 매우 엄격한 물리적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표준은 최대 2.5W의 전력을 허용했는데 이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충전하고 무한한 인내심으로 휴대폰을 아주 천천히 충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오래된 USB로 노트북을 충전하려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트북은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USB-C는 파워 딜리버리 표준과 결합하여 그 모든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충전기와 장치 사이의 통신은 지능적입니다. USB-C 케이블을 호환되는 충전기에 연결하면 전자적 대화가 발생합니다. 충전기가 묻습니다. 안녕, 넌 무엇이니?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견딜 수 있니? 장치가 응답합니다. 나는 휴대폰이야, 15W를 줘. 또는 나는 하이엔드 노트북이야, 100W가 필요해. 또는 더 현대적인 버전에서는 나는 워크스테이션이야, 240W를 줘.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240W. 그것이 현재 USB-C 케이블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전력입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뿐만 아니라 게이밍 노트북, 대형 모니터, 심지어 일부 소형 가전제품까지 충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는 가늘고 유연한 케이블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 혁명은 커넥터의 한 종 전체를 조용히 멸종시켰습니다. 바로 크고 둥근 노트북 충전기들입니다. 각 브랜드가 고유하게 사용하던 서로 다른 크기의 원통형 핀이 달린 그 검은 벽돌들 말입니다. 델은 자신의 것을, HP는 자신의 것을, 레노버는 자신의 것을 가졌고 어느 것도 서로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USB-C 덕분에 휴대폰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충전기나 휴대용 외장 배터리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애플의 저항, 왜 아이폰이 마지막으로 굴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동안 버틴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USB-C에 대한 저항의 마지막 보루가 된 제품 말입니다. 물론 저는 아이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애플은 USB-C를 채택한 최초의 제조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에 12인치 맥북은 단 하나의 USB-C 포트만을 가지고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식 전원 커넥터인 매그세프도, 전통적인 USB 포트도, HDMI도 없었습니다. 오직 USB-C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지만 애플은 자신들이 그 표준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USB-C를 채택한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기기인 아이폰은 애플이 2012년에 만든 독자 표준인 라이트닝 커넥터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왜 이런 저항이 있었을까요? 답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입니다. 애플은 라이트닝 커넥터를 중심으로 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이폰과 호환되는 케이블, 스피커 또는 기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액세서리 제조업체는 애플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MFI, Made for iPhone 프로그램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3자가 판매하는 모든 라이트닝 케이블은 회사의 금고에 작은 비율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짭짤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애플은 그 표준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어떤 기능을 추가할지, 어떤 인증칩을 포함할지, 어떤 액세서리가 유효하고 어떤 것이 유효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USB-C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 통제권을 잃는 것이며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에 자신의 생태계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한쪽에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표준의 통합이, 다른 한쪽에는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애플은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에서 무엇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쿠퍼티노의 거인조차도 멈출 수 없는 무엇인가가 말입니다. 유럽의 쿠데타, 한 대륙이 어떻게 애플을 변화하도록 강요했는가? 그 무엇인가는 바로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유럽의회는 증가하는 전자 폐기물 문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전화기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것이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충전기도 버려지곤 했습니다. 대륙 전역의 매립지에는 수만 톤의 케이블, 변압기, 커넥터가 쌓였습니다. 데이터는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만 매년 약 11,000톤의 충전기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공통 표준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11,000톤의 플라스틱 구리 및 전자 부품들입니다. 또한 평균적인 유럽인은 집에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충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버릴 수 없는 상태라고 추정되었습니다. 2022년 수년간의 논쟁과 압박 끝에 유럽연합은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말부터 EU 영토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용 전자장치는 공통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표준은 당연히 USB-C였습니다. 이 법은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스피커, 비디오 게임 콘솔 및 전자책 리더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애플은 일부 사용자를 화나게 할 여유는 있었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시장을 잃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 법이 혁신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현실은 완강했습니다. 2023년 9월 아이폰 15의 출시와 함께 애플은 피할 수 없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전화기에는 USB-C가 탑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1년간의 통치 끝에 라이트닝 커넥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상징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자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전화기든 구매하고 동일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은 완전해졌습니다. 숨겨진 함정, 모든 USB-C가 같지는 않다. 하지만 축하하며 케이블 서랍을 비우러 달려가기 전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USB-C는 표준이지만 모든 USB-C 케이블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똑같아 보이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블을 사게 만들 수 있는 숨겨진 함정이 존재합니다. 물리적으로 모든 USB-C 커넥터는 동일합니다. 어떤 포트에도 들어가고 동일하게 쉽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유소나 천원숍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케이블들은 대개 저속 충전에 필요한 필수 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전화기를 충전할 수는 있겠지만 모니터에 비디오를 전송할 수도 없고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에 도달할 수도 없으며 강력한 노트북이 필요로 하는 240W를 공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낮은 사양의 저렴한 케이블로 노트북을 충전하려 한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충전되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 과열되어 케이블과 장치 모두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이 낮은 USB-C 케이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은 케이블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사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품질의 USB-C 케이블은 전송 속도와 전력 용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USB 3.2 또는 썬더볼트를 지원하며 초당 최대 40기가비트의 속도와 최대 240W의 전력을 지원합니다. 대개 조금 더 비싸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명 브랜드나 장치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USB-C는 보편적인 표준이지만 여전히 잘 선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년간의 케이블 혼란이 끝났습니다. 잊힌 커넥터들로 가득 찬 서랍을 열고 각 장치에 맞는 케이블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불호환성과 계획적 구식화를 저주하던 20년의 세월 말입니다. USB-C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복잡함, 함정, 내부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편적인 표준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결과입니다.